2025년 3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제가 소설을 쓴다고 가정해서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 건을 기각할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 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매체들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역시 기각과 각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투로 예측을 하는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보다 정밀하게, 이제 제가 그때 소설 형식이라고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보다 정밀하게 헌재의 고민을 제 방식대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되던, 윤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롤백을 하던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어요.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날 경찰은 가포비상, 최고의 비상을 걸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안국역은 아예 지하철역이 폐쇄가 됩니다. 굉장한 충돌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가 벌어질 것 같아요, 느낌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여야의 책임자들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승복선언을 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됐던 되지 않았더라도 헌재가 결정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데, 여야의 대표가 야당에선 이재명이라고 합시다. 여당의 대표는 누군가 어째 그 양반이라고 칩시다. 그 두 사람이 승복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승복 선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머지않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먼저 탄핵시켜야 감옥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탄핵 계엄을 하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까 그걸 바로 내란몰이라서 지금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놀백할 가능성이 있는데 승복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빵에 가는 건데 이거 할까요? 진심으로 할까요? 하더라도 지킬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는 아바타를 세워서 국회 하나에 숨어있는 수많은 좌파들이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좌파들 뒤에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좌파 세력, 또 민노총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한 4분의 1은 이북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롤백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언하는 거는 허언이 되는 거고, 그들은 다시 이재명을 앞세워서 진짜 쿠데타를 하든 혁명을 하든 그렇게 가능성이 크죠. 윤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지키기에 나선 분들도 이게 지금 정광훈, 소년보 두 목사가 움직이는 게 국힘당에 의해서 조정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두 목사, 이런 분들이 움직임에 국힘당이 끼어들고 있는 거거든. 거기는 아바타로 내세울 사람도 없으니까. 에? 그들이 만들어준 무대를 이용해서 그나마 외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힘당이 현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소년보나 정광훈 목사 집회에 신도가 참여하느냐? 신도도 오지만 신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80 되신 분이 한번 분신을 하셨죠. 근데 그분이 저는 정광훈 목사 교회 기독교인이라고는 들었는데 그쪽 신자라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각자의 소신을, 각자가 갖고 있는 종교 계열은 다른데 윤 대통령 파면은 안 된다고 모인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각자 행동하는 거를 권성동이나 이런 분들이 헌재의 결정을 받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통제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면은 우선은
경찰이 움직여야 되는데 경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지금 최상목 대행이라니 대행이 이걸 시위가 일어난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그 대통령은 그러면 또 일어나는 시위를 막을 능력이 되느냐? 누가 낫겠냐?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구관이 명관입니다. 그래도 대통령 자리를 2년 해본 사람들이 위기 대응 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양반은 어쨌든 우여곡절 꺾긴 했지만 국민이 뽑아준 거고 대행은요. 자리 때문에 흘러흘러 자기가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땜빵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위기 대응을 못합니다. 저는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윤 대통령을 롤백시키는 게 낫다. 자, 이건 제 판단이고 자, 헌재로 돌아가겠습니다. 헌재는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위헌 위법 여부는 분명히 보지만은 그거와 별도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 기각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했죠. 그렇게 해야 이제 국민들 하나로 헌재의 역할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걸 예민하게 5대3 이렇게 나누면 나라가 두 쪽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지금 이 윤 대통령 건에 대해서 8명의 재판관 의견을 몰라서 발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쪼개지는 거. 헌재는 쪼개지지 말라고 국민을 하나 묶어놓기 위해서 만든 건 더 쪼개질까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 정도의 양심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손 검사건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5명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계엄과 관련된 거예요. 그 중에 경찰청장 이런 거 빼고 나면 총리권하고 대통령권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죠? 자, 예상을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대한민국 위기관리가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을 기각이나 각하해서 대통령직에 돌아오게 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 다가오는 재판에 대응하다가 유죄가 나와서 빵에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민노총등 좌빨 세력들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2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과 자기가 구치소에까지 갔다 온 그 경험 때문에 위기를 겪어봤잖아요. 체포도 되고.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저는 막아낼 거로 봅니다. 물론 못 막아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정 안 되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예측을 합니다. 자, 이건 요까지 해놓고요. 근데 이 윤 대통령 건을 하기 전에 한 총리 건을 먼저 보시면 더 좋아요. 자, 한 총리 건은 지금 명백하게 사기 탄핵이죠. 그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해설서를 보게 되면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걸로 탄핵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에서 200명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150명 넘는 찬성으로 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는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로서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탄핵이 안 된 거잖아.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이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우원식이가. 자, 때문에 한 총리 건을 헌재에서 한다면은 지금 무조건 각하입니다. 각하. 이건 국회에서 잘못 결정해서 온 거란 말이야. 이건 요건이 안 돼. 기각도 아니고 각하입니다. 근데 헌재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각하를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 고민하는데 각하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엔 기각을 볼게요. 기각을 한다. 한 총리를 탄핵하는 건 기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명 넘는 걸로 찬성해가지고 이 사람 탄핵한 거는 그게 각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적법하다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대행으로서 탄핵된 게 돼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최상목 씨가 대통령 대행이 된 건 정당한 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 씨가
그 후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죠. 그것도 정당한 게 되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게 회의록도 없고 좀 뭐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한정리를 기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추한 건 맞으니까 국무회의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탄핵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건 잘못이 돼서 윤 대통령은 탄핵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헌재에서. 네. 자, 이렇게 돼서 최상목 씨가 대통령 대행이 된 상태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면은 그는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 아까 말한 대로 그는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경험이라 그래봐야 대행으로서의 얼마밖에 없는데 뭐 외교 문제를 해봤습니까? 이렇게 되면 좌파의 세상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파의 격렬한 저항이 오면서 대단한 충돌이 올 겁니다. 그럼 현재는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 한 총리 탄핵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더 혼돈으로 빠뜨린다. 이거는 분명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기각을 해놓으면 헌재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하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99%. 예, 100%입니다. 각하하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으로, 대행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소추한 것부터가 잘못이니까 최상목 씨가 권한 대행된 것도 이것도 인정이 안 돼. 그럼 최상목 씨가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도 무효가 되죠. 그리고 최상목 씨가 이번에 뭐 명태균 특검법에서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 마지막 확정에 대해서 거부한 것도 또 다 무효가 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 씨가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들어와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했잖아요. 그 탄핵 심리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건도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즉, 한 총리가 각하되면 윤통도 각하되고, 그럼 윤통이 돌아와서 한 총리랑 같이 위기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좌파들이 뭐 난동을 부려도. 자, 또 다른 경우로 윤 대통령은 어째서 파면을 합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각하나 기각을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폭동을 한 총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정도 확률이 되죠.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거 갖고 이제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을 둘로 덜 쪼개고 위기에 대응하려면은 윤 대통령 건을 먼저 해도 그렇고 나중에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총리 건을 각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각하나 해버리면 이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한테 갑니다. 니들이 제대로 소출을 못했네. 그리고 돌아온 2사람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기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이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헌재는 고민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여야의 지도부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선언만으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걸 장악을 해야 이게 막아내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윤과 한 두 컨비네이션이 돌아오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에 치르니까 뭐 점점 치열해지는데 헌재에서는 이걸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도 내가 이쪽 편을 들면은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반대편에 당할 거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각하로 해버리면은 정청래 너 이거 왜 이따위로 했어? 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헌재는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 만장일치로 한 거는 국민 분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리뻥뻥하게 갈 때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탄핵될 이유도 없죠. 뭐 문제라고 하면 최순실 씨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같이 씌워버리면서 날릴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국민들이 워낙 박근혜 문제 있구나 하고 미친 듯이 가버리니까 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절차 왜 공수처 네가 수사권이 없는데 왜 하느냐 검찰로 수사권이 없는데 이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좌파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고 거리에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제 헌재에서는 각하 두 건을 각하했을 때 박 대통령은 왜 탄핵했느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거는 헌재가 수업료를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국회 해산하고 70 헌법을 만들겠다, 개헌을 하겠다는 거고, 국민투표를 걸어서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 지지해줘야 이 국회를 없애고, 지금 국회가 있는 상태에서는 개헌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중립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고, 그 개헌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이 동의해줘야죠. 그리고 다음 대통령과 다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 6월이면은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요, 내년 6월쯤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같이 맞춰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위기가 오는 거는 대통령 선거는 체제를 결정하는 걸로 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지방선거하고 총선은 체제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기권을 해가지고 좌파들은 똘똘 뭉칩니다. 좌파가 얼마나 뭉치는가를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당 당원이 얼마더라? 공식적으로. 근데 그들이 그 당원 중에서 정식으로 돈을 내는 권리당원은 한 30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힘당은 그들은 이제 그 책임당원이라 했는데, 당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100만도 안 됩니다. 훨씬 더 좌파 쪽의 결속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 하게 되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한국 정치에 계속 모순이 돼서 체제가 덜컥덜컥거리는데, 저는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같이 묶어서 같이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체제가 둘로 쪼개져서 국회 권력 따로, 지방 권력 따로, 그리고 대통령 권력 따로 해서 대립하는 현상은 줄어든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부여 군수가 윤 대통령 파면하라는 거 플래카드 걸었었잖아요. 에? 지방에서 왜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자기 지역구나 지역 주민들 잘 살게나 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이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돼야 된다. 순서는 윤 대통령 각하, 한 총리 각하, 돌아와서 위기는 두 사람이 능력껏 맡고 바로 개헌을, 그래야 국민투표를, 국회 해산을 놓고 국민투표를 들어가고, 그 국회 해산하고 난 다음에 개헌안을 만드는 조직을 만들고, 지방선거를, 그다음에 총선을,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합쳐서 지방선거를 땡겨도 되죠. 뭐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원래 뭐 가을쯤에 땡겨서라도 같이 해서 70을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에 숨어서 대한민국 재산으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좌파들을 그나마 합리적으로 솎아내면서 다시 강인한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헌재도 자기 시켜준, 뽑아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도 그 충성도에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어떤 걸 당할지 모르니까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은 원인 제공자한테, 국회한테 다 떠넘기고, 니들이 잘못해왔어, 다시 해와, 다시 탄핵을 하려면 해 하고 각하를 하는 게 최선이다. 아마 헌재도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을 것이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판단과 제가 처음 던졌던 소설 형식입니다 하고 던졌던 걸 후속타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